자,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입니다. 단 한 장의 티켓을 두고 펼쳐지는 WKBL 플레이오프 3차전.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정밀한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을 통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팽팽하죠? 그럼 질문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과연 누가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답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코트 위의 분위기랑 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돈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양 팀이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3차전의 기본적인 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리즈는 1승 1패,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명의 3차전, 날짜는 4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바로 삼성생명의 홈구장 용인실내체육관입니다. 일단 양 팀의 주전 선수들 중에 큰 부상 같은 변수는 없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돈이 어디로 흐르냐는 거죠. 경기 시작 직전에 배당률이 갑자기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 바로 이 흐름을 잡는 게 어쩌면 승패를 예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차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스코어는 83대 74. 삼성생명이 완벽하게 이겼어요. 근데 이 숫자 뒤에 이번 3차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생명의 이해란 선수. 이 선수가 페인트 존을 그냥 지배해버렸어요. 점수 보세요. 무려 34점. 이건 플레이오프 개인 통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득점이 전부 2점 슛 아니면 자유투였다는 거예요. 3점 슛은 단 한 개도 시도하지 않았고요. 2점 슛만 25번을 던져서 성공률이 60%.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은행의 골밑 수비가 그냥 완전히 붕괴됐다는 명백한 증거죠. 리바운드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대 29. 이것만 봐도 삼성생명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37개 중에 14개가 공격 리바운드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공격 기회를 그만큼 더 가져갔다는 뜻이라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하나가 2차전 전체 흐름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삼성생명은 실책이 단 4개뿐이었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거죠. 반면에 하나은행은요, 무려 9개. 스스로 공격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은행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지마 사키 선수가 18점, 진한 선수가 14점을 넣으면서 분전했고요. 팀 전체 3점슛 성공률도 36.4%로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왜 졌을까요? 문제는 바로 수비였습니다. 팀 파울이 무려 26개나 나왔고 결국 이게 4쿼터의 에이스 박소희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만 거죠. 자, 그럼 이 2차전 데이터를 가지고 양팀은 마지막 3차전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전술적인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숙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이해란 선수를 막아야 해요. 아마 2차전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세 명이 에워싸는 트랩 수비나 아예 골밑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는 지역 방어 같은 극단적인 전술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외곽 쪽에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지점이 삼성생명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하나은행이 골밑을 꽁꽁 잠그면 결국 승부는 외곽에서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2차전 때 보세요. 3점 슛 성공률이 17.6%, 17개 던져서 겨우 3개 들어갔어요. 강유림, 김아름 같은 슈터들이 이 성공률을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삼성생명 공격은 정말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은행 공격의 열쇠는 가드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면서 공을 안정적으로 운반해야 하고 또 불필요한 파울도 줄여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실책을 줄이고 하나은행이 가장 잘하는 빠른 역습 공격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코트 위에서 벌어질 일들을 살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거예요. 바로 시장의 데이터입니다. 이 베팅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경기 결과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차전에서 삼성생명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돈의 흐름은 정반대예요. 하나은행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생명 승리 배당은 1.62에서 1.71로 오히려 올랐고요. 반대로 하나은행 배당은 2.15에서 2.0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 핸디캡 기준점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삼성생명이 2.5점 정도는 이길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1.5점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 경기가 한두 골 차이로 끝나는 정말 엄청난 접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경기를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양팀 총 득점 기준점이 128.5점이에요. 2차전 때 두 팀 합쳐서 157점이나 나왔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이건 뭘까요? 3차전은 서로 신나게 점수를 내는 공격전이 아니라 골대를 그냥 걸어 잠그는 아주 치열한 수비전이 될 거라는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코트 위에서 나온 기록은 삼성생명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시장의 돈의 흐름은 하나은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표면적인 기록만 보면 삼성생명이 유리해 보이지만 저희는 하나은행의 역배당 승리 가능성을 65%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높게 보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보셨듯이 하나은행 쪽으로 쏠리는 배당 흐름, 이건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삼성생명의 외곽슛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은행이 작정하고 골밑을 막았을 때 2차전처럼 외곽슛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공격 실패 그리고 턴오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은행은 분명 수비 전술을 바꿔 나올 텐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삼성생명의 주전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파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확률과 수익성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최종 선택지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건 배당률 2.00의 하나은행 승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패와 상관없이 5점 차 이내에 아주 팽팽한 승부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시장의 흐름을 믿고 하나은행의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혹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점수차는 5점을 넘지 않는 치열한 혈투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오늘 분석엔 지금 시점의 해외 배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경기 시작 직전의 변동사항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패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슈퍼땡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